그러니까 그날도 별다를 건 없었죠. 정기검진 날짜는 한참 지났고 그냥 친구 면회 잠깐 하러 간 거였어요. 날도 쌀쌀하니 오래 서 있기도 힘들더군요. 주차권 하나 주실래요? 잠깐만 볼일 보고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젊은 간호사가 고개도 안 들고 대꾸하대요. 진료 보시는 분만 드려요. 면회는 안 됩니다. 그 말투가요 참 묘했어요. 말로는 공평이라지만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죠. 사람 참 이상하죠. 젊을 땐 내가 이 동네 공장만 3개를 운영했는데 이제는 주차권 하나 받기도 어렵더군요. 로비 의자에 앉아 잠깐 숨을 돌렸어요. 그때 간호사 둘이 제 옆을 지나가며 수군거리더군요. 저분 또 왔대. 주차권 때문에. 요즘 어르신들 괜히 트집 잡는 경우 많다잖아.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더이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숙였죠. 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다 눈을 흘긴다. 아버님, 진료 안 받으시면 주차권 못 드려요. 규정이에요. 그래요, 규정이면 뭐 어쩌겠어요. 규정이라 참 편리한 말이지요. 사람 마음을 누르기엔 그보다 좋은 방패가 없어요. 노인이 천천히 걸으며 허공을 본다. 주머니 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만지작거린다. 문득 아내 생각이 났어요. 이 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받던 날, 그때도 남 같은 복도에서 주차권을 물었었죠. 그땐 직원이 친절했어요. 고생 많으시죠 하며 웃어줬거든요. 사람이 바뀐 건지 세상이 바뀐 건지 이제는 그런 말 한마디 들을 자리도 사라졌네요. 그가 차 문을 열며 중얼거린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 같이 하죠. 엔진이 켜지고 카메라는 멀어지며 병원 건물이 작게 비친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낙엽 하나가 노인의 발에 스친다. 나이 들어 가장 힘든 건 아픈 것도 외로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그날 그 무심한 눈빛 하나가 내 안에 오래된 불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돈이 문제라면 돈으로 해결해드리죠. 자동문이 열리며 노인이 천천히 들어온다. 어제의 간호사들이 그를 발견하고 눈빛을 주고받는다. 사람이 모욕을 당하면 2가지 길이 있죠. 잊어버리거나 되갚거나. 나는 그 중간쯤을 택한 것 같습니다. 어제 받은 상처가 밤새 마음에서 떠나질 않더군요.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그냥 보고만 있으려고요. 저 어제 그분 아니야? 또 오셨네. 이번엔 무슨 일일까? 오늘은 진료도 좀 받아보려 합니다. 접수는 어디서 하지요? 아, 예. 이쪽으로 오세요. 보험증 있으시죠? 그제야 미소가 조금 생기지만 이미 늦었다는 듯 영만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인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TV에 병원 광고가 흘러나온다. 환자를 가족처럼. 가족처럼이라. 말은 그럴듯하죠. 하지만 가족이라면 저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앞에 앉은 젊은 남자가 나를 힐끗 보더니 휴대폰을 들이댑니다. 할아버지, 병원 오래 다니시나 봐요? 아니네. 잠깐 왔다 가는 길이네. 그는 대답도 안 하고 고개를 돌리더군요. 그 순간 이 병원 안에서 난 그냥 시간 잡아먹는 늙은이였어요. 의사, 모니터를 보며 형식적으로 묻는다. 요즘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예,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의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든다.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겠지요. 하지만 난 진심이었습니다. 이 병원이 내게 준 건 치료가 아니라 상처였으니까요. 병원장, 간호부장과 대화 중 TV에 병원 홍보 인터뷰 재생 중이다. 요즘 어르신들이 괜히 불평 많아요. 서비스가 좋아질수록 요구도 커지고 어제도 어떤 노인분이 주차권 때문에
한참 소리치셨다더라고요. 진료 안 받았으면 안 주는 게 맞지. 우린 자선단체 아니잖아요. 이 대화가 살짝 열린 문틈 너머로 영만의 귀에 들어온다. 그 말 한마디가 참 깊게도 박히더군요. 자선단체가 아니란 말. 그럼 사람을 돈으로만 본다는 얘기겠지요. 그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장을 향해 다가간다. 병원장님, 혹시 주차권 값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나중에 계산서 보낼 때 이 병원 전체 값으로 해주시오. 간호부장이 숨을 들이쉰다. 그땐 나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저 내 안에 오랜 피로가 터진 순간이었죠. 노인이 천천히 병원 계단을 내려온다. 붉은 노을이 유리벽에 비친다. 세상은 참 차갑지만 사람의 체온만큼은 여전히 따뜻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깨진 날이었죠. 그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낸다. 화면에는 하나은행 이체한도 1,000억이라는 문구가 뜬다. 이젠 돈으로 말할 때인가 보군. 젊을 땐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줄 알았고 늙어서는 돈으로 뭘 해볼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날 깨달았어요. 진짜 바꿔야 할 건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돈으로 해결해드리죠. 탁상 위에 오래된 사진, 젊은 시절의 부부, 그리고 공장 전경. 벽식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 병원장의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죠. 우린 자선단체 아니잖아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그 병원 복도에서 기부 약정을 썼습니다. 그 병원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이 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니 그 마음도 함께 낡아버렸나 봅니다. 그는 천천히 노트북을 켜고 은행 공인인증서를 꺼낸다. 손이 떨리지만 눈빛은 단단하다. 자, 그럼 이번엔 진짜 계산서를 보내드려야지. 그는 송금 금액칸에 1000000000000 입력한다. 클릭 소리와 함께 전송 완료음이 울린다. 그 돈은 분노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내게 남긴 마지막 숙제였지요. 직원들이 컴퓨터를 보며 웅성거린다. 이게 뭐야? 병원 계좌에 1,000억 아니 1조? 이게 맞아? 보낸 사람 이름이 박영만이래요. 어제 그 어르신? 순식간에 전산실이 소란스러워진다. 병원장이 전화를 받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무슨 소리야, 장난 아니야? 확인해봐. 잠시 후 화면에는 송금 내역이 확실히 찍혀 있다. 메모란에는 단 한 줄. 따뜻한 병원 만들기, 기금 조건 사람부터 고쳐야 함. 간호부장, 홍보팀장, 병원장. 긴장감이 감돈다. 그 어르신, 어제 주차권 문제로 오셨던 분이 맞답니다. 기부자 인터뷰 바로 잡아. 언론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제 제가 좀 무례하게 했어요. 목소리가 떨린다. 그때쯤이었겠죠. 사람들이 뒤늦게 가치를 계산하기 시작한 건 로비 중앙 스크린에 박영만 기부자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 기부라. 나는 그 단어가 참 낯섭니다. 내가 원한 건 이름을 올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식은 병원을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가 천천히 걸어 들어온다. 직원들이 놀라며 일제히 일어선다. 박 선생님, 이렇게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요? 난 감사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로비 구석의 간호사에게 향한다. 그녀는 눈을 피한다. 규정대로 했던 그 말. 그건 나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이요,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는 규정이라면 그건 병이지요. 병원장은 아무 말도 못한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복수보다 더 큰 힘이 품격이라는 걸. 기자들, 촬영팀,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기부 이유가 특별하신가요? 특별한 이유요? 그냥 아내가 그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미소 지었던 게 생각나서요. 그 미소 하나로 세상이 좀 덜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세상은 숫자로 움직인다지만 사람의 마음은 숫자로 설명되지 않더이다. 1,000억을 보낸 건 돈의 힘을 보여주려 한 게 아니라 마음의 온도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였어요. 기부 소식이 뉴스에 나가자 병원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때 던졌던 무시의 눈빛이 이젠 존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참 묘한 세상이지요. 이름 석자에 붙은 기부자란 딱지가 사람의 태도까지 바꿔놓으니 말입니다. 저희 병원은 언제나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박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더 따뜻한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표정이 바뀐다. 홍보팀의 말에 이거 대대적으로 밀어. 1,000억 기부 병원으로 브랜드 리뉴얼 들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숫자에 매달렸습니다. 1,000억, 1조 그런 말들 속에서 정작 진심은 어디에도 없었죠. 나 어제 박 어르신이 나 보자고 했다. 진짜? 뭘 하셔? 사람은 누구나 바쁠 수 있지만 마음이 바쁘면 안 된다고 하셨어.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다. 젊을 땐 몰랐죠. 사람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도 무너지게도 한다는 걸. 병원장이 걸어가다 관리팀 직원이 달려온다. 원장님, 이거 좀 보셔야겠습니다. 박영만 씨 관련 서류인데. 병원장이 문서를 받아든다. 그 안에는 오래된 계약서 사본이 끼워져 있다. 병원 창립 투자 계약서 1988년 5월 투자자 박영만. 이게 뭐야? 그럼 그분이? 서류 끝에는 작은 메모 한 줄이 적혀 있다. 이 병원, 아내가 아프던 그날 세워졌지요. 그들은 그제야 알았겠죠. 그 병원이 내 손으로 세워졌다는 걸. 그동안 그들이 무시했던 그 자리, 그 모든 바닥이 내 손으로 깔렸다는 걸 말이에요. 도시 불빛 아래 영만이 담담히 앉아 있다. 멀리서 병원장이 다가온다. 박 선생님, 이 병원이 선생님 손으로 세워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사람이 몰랐으면 됐죠. 안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다시 만들겠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병원으로. 고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람부터 바꾸면 됩니다.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다정히 말을 건다. 한쪽 구석엔 작은 의자와 커피 머신, 쉼터 공간 박영만 기념 코너라는 팻말이 새로 세워져 있다. 돈으로 바꾼 건 병원의 구조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그게 1,000억보다 값진 거래였지요. 아내의 사진 앞에 꽃 한 송이를 놓는다. 여보, 이제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 병원이 말이죠. 그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진다. 사람은요, 가진 걸로 평가받지만 남기는 건 마음이더군요.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꾼다는 걸요. 눈발이 살짝 흩날린다. 병원 입구 옆 쉼터 공간엔 따뜻한 커피 향이 퍼진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한번 따뜻해지면 그 온기가 쉽게 식지 않더군요. 간호사들이 퇴근길 어르신에게 커피를 건네며 웃는다. 어제의 차가운 병원이 오늘은 한결 부드럽다. 어르신, 커피 한 잔 드세요. 따뜻해요. 고맙소. 참 고맙네. 그 한마디에 내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아마 이 모습을 좋아했겠지요. 주차권 한 장에서 시작된 마음의 기부. 직원들이 모여 조용히 박수를 보낸다. 주차권 한 장?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 한 장이 사람의 마음값을 알려줬더군요.
영만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여보, 나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남긴 건 병원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함이었네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많지만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그저 진심뿐이더군요. 로비에는 작게 글귀가 걸려 있다. 사람을 먼저 보라. 돈은 그 다음이다. 그 문구 밑에는 작은 조화 한 송이와 편지 한 장이 놓여 있다. 이 병원에 오신 모든 분들께 당신은 값으로 매겨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오늘 당신에게 따뜻한 말을 걸어준다면 그건 제가 드리는 또 한 번의 기부일 겁니다. 살다 보면 돈보다 마음이 더 귀한 순간이 옵니다. 나는 그걸 조금 늦게 배웠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배우는데 늦은 법은 없으니까요.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보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